자,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섞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보면 전화 면접, 상담원이 직접 사람이 물어보는 것과 기기가 물어보는 자동응답이 있습니다.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의사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정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좀 이렇게 좀 나쁘다 표현을 못하는 쪽이 많아요. 그 자동응답 같은 경우는 좀 솔직한 표현이 좀 많이 나오는 건데, 자동응답은 응답률이 떨어집니다. 기기가 전화 오니까 뭐야 끊고 상담원이 자, 선생님 잠깐만요 하면은 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번 주에 나왔던 여론조사들 대부분 다는 자동응답이었어. 자동응답이다 보니까 솔직한 표현을 되게 많이 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KASOY 같은 경우는 부정평가가 60을 넘어가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 전화 면접으로는 아마 탑이 아닌가 싶은데 MBS 여론조사도 오늘 나왔죠. 전체적인 기조는 이런 거예요. 모 언론의 헤드라인인데 서울경제예요. 보수지죠. 윤석열 국정 지지율 뚝뚝 33%또 부정이 긍정 앞섰다. 왜 그러냐면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가 다 데드크로스인 상태에서 MBS 여론조사가 지난주에 안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정 지지율 뚝뚝 33%인데 전화 면접에서 이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긍정 33, 부정 53, 20% 높죠. 전화 면접인 MBS도 첫 데드크로스가 난 겁니다. 특히 2주 만에 그 6월 다섯 번째 주가 45%였는데 긍정이 지금 33%면은 12%가 빠진 거거든요. 이거는 뭔 짓을 해도 이렇게 쉽게 빠지기 어려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제 신뢰 수준이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정도의 표본 오차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표본 오차대로 계산하면은 30%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긍정이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콘크리트 왜 지지층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뭐 이 왜 30% 그나마 이제 긍정이라고 해주시는 분도 우리 흔히들 조중동 종편만 보시는 어르신들이 숫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밖에 되지 않고 앞으로도 저는 이게 회복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왜 이 정부 뭐 대국적으로 정치 철학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를 해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시도해보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지금 뭐 북풍놀이 내지 사정정국으로 이끌어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전국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지율 회복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잘.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저는 이번에 아까 우리가 다뤘던 그 북한 탈북 뭐 이송 그 사건을 다루면서 오히려 더 지지율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정권 이 사태도 이제 분명히 네. 여론조사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런데 사실 뭐 여론조사가 이제 33% 정도 나왔으면 30%도 깨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럼 가속도가 너무 붙어서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부정평가 중에서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뜻, 이게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랑 인식에 저 사람 독단적이야 뭐 이렇게 딱 각인이 돼버리면 이거 바꾸기 되게 힘들 거거든. 이 이미지 바꾼다라는 게,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쟤 또 저러네?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내각에 기용했다라는 것은 적합한 인물을 다시 기용하면은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각이. 그리고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게 28%인데, 이것도 좀 지나면 경험 능력이 생겼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말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것은 안 바뀌기 때문에 쉽게 긍정이 올라가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는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윤석열 지지율이 더 이상 안 떨어질 수는 있어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윤석열이 나라 팔아먹었다는 보도가 나와도 증거가 어디 있어. 같은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게 마지노선 25%라고 봐요. 근데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굉장히 다면적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은 시기가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으니까 대한민국이 좀 좋아지겠지에 한 기대치를 인수위 때부터 무너뜨렸어요. 쉽게 표현하면 첫인상이 너무 안 좋은 소개팅을 한 거야. 이 새끼 매너도 없는데 존나 말하는 게 무식해. 그리고 지가 돈도 안 내요.
소개팅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느낌은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한 좋아지기 힘듭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뭐 그 독단적인 일방적인 이런 것들 쭉 보면은 이게 해소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가까워. 왜냐하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사람의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런 자가 적합한 인물을 내각에 기용할 가능성이 있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사람인데 지 꼴린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제대로 한번 다쳐봐야 그때서야 바뀌는 척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평가 이후로 독단적이라고 했고 긍정평가 이후로 결단력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약간 양날의 칼처럼 약간 비슷한 이미지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부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이 결단력이 있다라서 긍정적으로 요인을 본 사람도 결국 그 결단력이 얼마나 실행으로 옮겨가지고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의 능력과 연관된다면 결국 나중에 결단력도 독단적으로 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0%까지 떨어질 리는 없겠지만 윤석열이 20%대 예를 들면 29.5 정도 찍을 것은 사실 예약돼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이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을 치고 그러면 보수층이 결집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부정적 여론이 많은 김건희가 안 나타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김건희 지금 등장 안 하고 있죠. 김건희가 무슨 행사 하나를 했어요 최근에도. 근데 요거 기사가 싹 지워졌습니다. 김건희가 한 일 중에. 그러면서 윤석열도 가급적이면 말실수가 잦으니까 도어 스태핑 하지 말자는 걸 코로나 핑계를 댄 거고요.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매체상에 자주 안 보이는 상태에서 문재인 이재명 수사를 치고 수사를 하고 그러면서 지지율을 좀 그러니까 확 올리진 않더라도 평이한 상태로 특히 보수층까지는 회복을 하자. 이게 전략인 것처럼 보이는데 글쎄. 될까요, 그렇게, 그죠? 글쎄 글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왜그 지금 가장 심각한 건 뭐 외생 변수일 수도 있지만 경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부라는 게 뭡니까? 처방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성은 결국 정부에 다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 제 아무리 사정정국 그리고 지나간 정부의 흠결을 뭐 계속해서 어떻게 내보겠다, 흠집을 내보겠다, 국민들이 더 피곤해하고 현 정부에 대한 반감만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40% 이상의 지지율을 갖고 퇴임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못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지는 원인에는 이 사람 못하네라고 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지지율 자체가 못하네로 뺀다기보다는 얘는 아예 못할 거야라고 단정 지어서 아예 소위 말하면 정을 안 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못하네라고 했던 사람들은 잘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기준 80%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져서 나중에 이슈가 출렁할 때 30%까지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2년 넘는 기간이 걸렸거든요. 윤석열은 지금 그 지지 또는 부정평가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국정 동력이 떨어집니다. 뭐든지 논란이 되고 요걸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봉주 의원이 명확한 답을 줬다니까요. 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뽑히면 정무수석 보내가지고 축하남 보내고 조만간 영수회담만 합시다. 여야가 모여서 경제 살리는데 올인합시다. 라고 하면 검찰들이 이재명 등에 대한 수사를 하더라도 세게 못하는 그러면서 화합하고 뭔가 대통령이 노력하고 손 내민다는 인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정봉주 의원의 이제 제안인데 받을 자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그런 중요한 지지율을 윤석열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푸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지율 급락을 좀 막기 위해서 이재명, 문재인을 공격하고 김건희와 윤석열은 좀 안 보인다. 제가 이 여담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한번 나 술을 끊어야지라고 얘기했더니 누가 야 걔가 똥을 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누구들이 얼마나 나오고 싶어서 관종이 얼마나 들이대고 싶어가지고 지금 몸이 아주 가렵겠습니까? 조만간 나타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라는 여론조사의 그래프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자동응답이고요. 여기서 보면, 이번 주에 나온 거예요.
불과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인데 잘못하면 59.2, 사실 60이고 잘하고 있다가 37.8 이 정도 되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60% 정도는 윤석열한테 지금 마음을 안 주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떠나고 있다. 윤석열에게서 떠나고 있다.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중에는 이게 윤석열한테는 비수로 돌아온다. 그건 꼭 아셔야 됩니다. 윤석열 떠나고 있는 걸 떠나서 국민들이 진짜로 박근혜 때도 이러질 않았는데 바보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을 바보 취급하고 그냥 없는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진짜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무언가를 딱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서 뭔가 하는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잘못하는 모습이 있으면 저게 실수일 거야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처음부터 너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기대도 안 하고 완전히 등 돌리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예. 이 단순하게 보면 절대 안 된다고요. 현대 정치는 여론조사 정치예요. 대통령이 작심하고 정책 하나 딱 꺼내드렸는데 여론조사 해봤더니 반대가 많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밀어붙인다고? 뭐 나는 여론조사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비문인 여론조사 신경 안 쓴다면서 국민만 보고 간다니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인가? 여론조사 안 하는 어, 국민. 참 여기까지 하고요. 1부 마칠게요.